한다니엘 미스터리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15번째 지구인이 거인 나라를 핵 공격하다. 안녕하세요. SMG TV 시간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그동안 감추어둔 요한계시록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SMG TV 방송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15번째 시간입니다. 미스터리 사부 땅속 거인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구인이 거인 나라를 핵 공격하다를 소개합니다. 다음 핵 1월 중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5 정상이 비밀리에 프랑스 대통령 관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5 나라에서는 경량급 핵을 하나씩 준비하기로 하였고 공격용 우주선 드론 50대는 드론의 작동 프로그램 운용을 위하여 미국에서 일괄 개발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날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경량급 핵폭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독일과 중국 두 정상도 몇 달 내로 경량급 핵폭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협력하여 1톤을 실을 수 있는 우주선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지구 땅속의 아리아니를 공격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는 보안 관계상 영국, 독일, 프랑스 세 정상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그 후 3월 하순 영국 수상과 독일 총리,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세 정상은 언론에 알리지 않고 독일 총리 별장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세 정상이 만났을 때 세계 무인 드론 페스티벌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기로 하고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락하였다. 러시아 대통령은 평소 드론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지라 흔쾌히 허락했다. 세계 무인 드론 페스티벌 주최는 러시아에서 맡고 장소는 모스크바에 있는 루즈니키 월드컵 경기장으로 하였고 개최 일자는 그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열기로 하였다. 세 정상은 지구 지하 세계 아리아니 공격을 7월 7일로 예정하기로 하였다. 국제 드론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에 경량급 핵을 실은 유인우주선 3대와 무인 우주선 드론 47대를 모스크바에 옮겨놓고 공격 준비를 하자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동국제 드론 페스티벌 행사 후에 아리아니 핵 공격 전략에 대하여는 당분간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영국 수상이 프랑스와 독일 두 정상에게 지구 땅속 아리아니를 공격할 전략을 말하였다. 드디어 아리아니 지하 세계를 공격할 기회를 잡았어요. 우리 연합국에서 출동하는 50대의 비행체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드론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하고 대회가 끝나면 이틀 후에 아리아니를 공격하자는 전략입니다. 독일 총리가 말하였다. 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동의합니다. 반지의 폭탄의 하중을 아무리 줄여도 2톤 정도가 되는데 이런 핵을 탑재할 우주선 드론 개발이 가능할까요? 프랑스 대통령이 대답하였다. 저도 우리의 전략은 성공할 거라 믿고 있어요. 드론의 실을 하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론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면 되니까요. 이때 다시 영국 수상이 말하였다. 모인 김에 아리아니 지하 세계 공격 일시를 정해볼까요? 프랑스 총리가 말하였다. 제 의견으로는 아리아니 공격 일시는 7월 7일 07시로 하면 어떨까요? 독일 총리가 답하였다. 제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7월 7일 07시 좋아 보여요. 그럼 공격 일시는 777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협의하겠습니다. 7월 3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 드론 페스티벌에 여기 모인 세 사람이 함께 참관하면 어떨까요? 독일과 프랑스 두 정상도 함께 동의하였다. 이때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다. 제가 국제 드론 페스티벌 행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실제 드론 페스티벌에는 500kg 이하 급의 우주선 모양의 우주선 드론을 참가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유인 우주선 5대와 드론 45대는 대회장 근처 야산에 대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러시아 측에 부탁하여 경비를 세워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도록 하고요. 독일 총리도 한마디 하였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연합군의 드론은 이틀 동안 야산에 대기할 때 소속 국적 표시를 모두 지워버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영국 총리가 물었다. 국적 표시는 없더라도 어떤 일련 번호는 있어야지요. 프랑스 대통령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드론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할 겁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에 영국, 독일, 프랑스 세 정상은 파리에 있는 프랑스 대통령 관저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이날 모임에서는 아리안이 공격에 대해 구체적인 점검을 하고 공동 분담금 책정 문제를 논의했다. 우선 독일과 중국은 2톤 중량의 핵폭탄에 대한 지하 실험을 하여 성공하였고 공격 능력을 점검했다. 20개 나라의 공동 분담금에 대하여는 실제 총 개발비의 2분의 1 금액만 모금하기로 하였다. 그 대신에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 한국과 무역을 할 때에는 다른 G20 소속 국가들이 특별 혜택을 주기로 결의하였다. 7월 3일 아침 10시 모스크바 루즈니키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국제 드론 페스티벌 개회식이 열렸다. 50개국에서 300대의 드론이 참가하였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중국 등 12개 나라의 정상들이 참석하여 국제 어느 대회보다 비중 있는 대회라는 평을 받았다. 현대전에 있어서 드론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이 이번 대회에 모아졌다. 개회식 직전에 러시아 드론의 퍼레이드와 시범 비행이 있었다. 많은 관중들이 갈채를 보냈다. 러시아 대통령은 대회사를 시작하면서 페스티벌에 참석한 12나라 정상들을 일일이 소개하였다. 이어서 5명의 심판진이 소개되었고 심판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회는 경연이 아니고 축제와 같은 페스티벌이므로 우수상을 3팀에게 주고 참가팀 모두에게 상을 주기로 하였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각 나라에서 준비한 무인 드론을 날게 한 결과 우수상은 500kg 이상의 하중을 싣고 성공적인 비행을 했던 미국과 한국, 일본의 드론 팀이 차지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출품한 접시 비행기 모양의 드론은 다른 나라 참가 팀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받았다. 사흘간의 페스티벌이 끝난 후 6개 정상은 러시아를 떠났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의 5개국 정상은 러시아 대통령이 준비한 저녁 만찬에 초대되었다. G20 정상회의에서 자주 만났던 사이인지라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들을 매우 친밀한 친구처럼 대해 주었다. 독일 함부르크의 수폭 피해, 향후 핵전쟁에 대한 추세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6개국 국방장관과 수행원들이 동석한 만찬의 자리는 진지했다. 만찬이 끝날 때 영국 수상이 러시아 대통령에게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정원 안을 정상들만 산책하자고 제안하였다. 정상들은 담소를 나누며 걷다가 원형 탁자에 함께 둘러앉았다. 영국 수상이 말을 꺼내었다. 러시아 대통령님께 비밀스럽게 전할 말씀이 있어서 우리 7사람만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 지구 땅속 아리아니를 7, 8월에 공격한다고 전했지요. 그런데 사실 아리아니 공격은 미국의 우주사령부에서 주동이 되어 작전을 하도록 기획했어요. 공격일이 이틀 후인 바로 7월 7일 아침 7시입니다. 대통령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아리아니와의 전투는 극비 상황이니 저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러시아 대통령은 잘 이해해 주었다. 정상들은 다음날 출정식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 날 아침 10시 출정식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에서 온 참모총장과
각국 공군 장교 5명이 각각 일렬횡대로 서 있었다. 7개 나라 정상은 각 나라 참모총장과 공군 장교들이 도열해 있는 앞을 지나며 거수경례를 받는 것으로 출정 신고식을 대신하가로 하였다.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참모총장 앞에 왔을 때 그에게 물었다. 총장님, 드론 10대가 개 편대라는 말을 들었는데 적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나요? 네,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맨 앞에 공격하는 우주선 드론 2대는 직경 20m 되는 소형 우주선으로 정찰용입니다. 이 드론은 2분마다 위치 좌표를 나머지 8대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8대는 이렇게 위치 좌표를 받은 대로 정찰 드론의 뒤를 따라 전진합니다. 만약 처음 정찰용 우주선 드론 2대가 공격을 받아 충격을 받으면 높은 건물을 향해 자동적으로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고 또한 레이저 무기에서 강력한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타격받은 건물은 산산조각이 나며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다음 8대는 어떻게 공격하지요? 편대장이 타는 유인 우주선 외에 다음 7대의 무인 드론은 직경 20m 되는 중형급 드론으로 여기에는 각각 2개의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50km 거리 내에 있는 사드 레이더망이나 레이저 발사대를 찾아 파괴함으로써 사드 공격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인 우주선 드론은 정찰용 우주선 드론과 함께 30m 간격을 두고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유하는 8대 우주선들은 모두가 거인 짐승의 우주선과 대등한 속력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임으로 어떤 탄도 미사일을 치라도 쉽게 타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핵탄두를 실은 유인 우주선은 차라리 드론이라기보다는 접시 비행기 모양의 대형 우주선이었으며 매우 묵직해 보였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모선 우주선에는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 우주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인 우주선은 직경 40m 되는 중형 접시 비행체로서 여기에는 1톤 이상 되는 수폭이 실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인 모선의 모양이 접시 비행체인 UFO와 닮은 모습이지만 유난하게 위아래가 높게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지요? 유인 우주선 모선은 마치 3단 로켓과 같이 셋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인 짐승 군대가 매우 강력하고 방어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격을 받으면 아래 엔진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아래 엔진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요 군사 시설을 레이저로 공격하면서 추락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몸체에는 수폭이 실려 있고 수폭이 투하되면 잠시 후 몸체도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맨 위에 있는 소형 유인 비행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놀랍군요. 3단 로켓형 접시 모양의 우주선이라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에 속하겠어요. 매우 훌륭해요. 대통령님, 우리의 모선 우주선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다른 무인 우주선과 함께 급하게 수직으로 상승하다가 3000m까지 상승한 후 수폭을 투하하면 약 600m 상공에서 수폭을 폭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 우주선은 높이를 낮추어 저공으로 빠르게 운행하여 미국 알래스카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럼 제1편대가 아리아니 지역으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수폭을 터뜨리게 되나요? 제1편대는 아리아니 입구 쪽에 있는 적의 방어 체제를 무너뜨려야 하므로 50km 지점에서 수폭을 폭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1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우리의 공격 전략은 처음 제1편대 10대의 드론이 아리아니에 들어가서 수폭을 터뜨려서 입구 가까이에 있는 아리아니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편대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수폭을 터뜨려서 파괴를 극대화시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5번째 편대는 더 먼 곳까지 들어가서 핵으로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멋진 전략이요. 영국 수상이 말하였다. 우리 연합군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아리아니에는 우리의 접시형 우주선과 유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프리 에너지로 장착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매우 빠르게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정찰용 무인 드론은 크기가 작아서 장난감으로 보고 그들이 지나칠 가능성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지적하였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리아니를 공격하기 전에 첩보 드론을 보내어 적의 군사시설이나 적군의 배치 상황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맞아요. 역시 미국 대통령님은 탁월한 전략가이십니다. 미국에서 극비에 붙이고 있는 전략인데요. 공개합니다. 미국 우주사령부에는 특수 첩보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투명 망토로 만든 군복을 개발하였고 또 투명 망토 소재를 입힌 드론을 개발했어요. 이번 전투에 투명 망토로 입힌 드론을 보내어 AI 로봇으로 사전에 적군 동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 영국 수상이 다시 물었다. 눈에 안 보이는 투명 망토라니 무슨 말인가요? 투명 망토로 만든 군복을 입으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투명 망토로 만든 군복을 입으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투명 망토 소재를 입힌 드론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투명 망토는 한국에서 처음 개발하였고 이어서 미국에서도 개발했지요. 가격이 10만 불 이상이나 되고 있어서 너무 비싼 것이 흠이지요. 첩보용 드론에 투명 망토 소재를 입힌 것이라는 말에 여러 정상들이 박수를 보내었다. 이때 프랑스 대통령이 물었다. 제 생각에는 수폭을 실은 유인 우주선에 투명 망토 소재를 입힌다면 레이저에 포착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비밀을 한 가지 더 공개합니다. 실은 유인 우주선 5대에도 투명 망토 소재를 입혀서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방비를 했어요. 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군요. 이어서 독일 총리가 질문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거인 짐승 군대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사하는 강력한 레이저 무기로 공격할 텐데요. 어떤 대비책이 있나요? 미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다. 레이저 무기 공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국에서 마련했습니다. 작전 본부장이 대답해 주시오. 네, 대통령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로 공격을 받을 때의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우주선 기체의 바깥 표면은 레이저 반사체로 되어 있어서 레이저로 공격을 받으면 바로 반사되어 튕겨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미국은 놀라운 무기 체제를 갖추고 있군요. 그럼 이번에 우리가 가진 우주선 드론이나 비행체는 모두 레이저 반사체를 장착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우주선 엔진은 우주선 아래에 48개가 달려있는데요. 엔진 부분의 정통으로 레이저를 공격받으면 대책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48개 엔진이라니 엔진이 왜 그렇게 많지요? 이때 한국 대통령이 답하였다. 네, 한국에서 만든 프리 에너지는 원래 엔진이 48개로 구성하여야 제대로 된 출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계인 짐승이나 거인 짐승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은 모두가 엔진이 48개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기술력이 그들의 기술을 따라잡은 것이지요. 와우, 역시 코리아의 과학 기술력은 알아주어야 합니다. 원더풀. 여러 정상들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맨 끝에 서 있는 미국 우주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만나게 되었다. 우주군 부사령관 존 준장이 정상들에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대통령님, 총리님, 저는 미국 우주사령부 부사령관 존 준장입니다. 아리아니 공격을 위한 연합군이 이제 출동하겠습니다. 우주군 부사령관이군요. 마음 든든합니다. 꼭 승리하고 돌아오시오. 건승을 빌겠소. 각국 정상들이 조종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잘 다녀오라고 격려하였다. 수폭을 실은 각 유인 우주선에는 각각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수폭 담당하는 전문가가 탑승하였다. 우주군 부사령관 존 준장은 모든 승무원들의 시계를 돌려 자신의 시간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였다. 드디어 출동 신고식을 마친 아리아니 공격 연합군은 30분 후에 출발하였다. 연합군 편대가 제1편대로부터 5편대까지 차례로 하늘로 수직으로 떠올랐으며 올림픽 경기장을 두 바퀴 돈 후에 멀리 사라졌다.
다른 일반 항공기와 달리 비행 접시형 연합군 우주선들은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큰 소리를 냈을 뿐, 그 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각 비행체에서 한 줄기의 희미한 불빛이 나올 뿐이었다. 불과 10분 만에 연합군 우주선들은 5,000m 상공에 진입하였으며 북쪽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이때 영국군 우주선이 연합군 비행체에 다가왔으며 연합군 앞에서 아리안이 입구 방향으로 인도하였다. 유인 우주선에 탑승한 기장들은 무인 우주선에 신호를 보내고 교신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연합군 우주선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나타나자 고도를 50m 높이로 낮추어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북극 가까운 곳에 있는 커다란 아리안이 입구로부터 후방 50km 지점에 왔을 때 모든 편대는 대열을 갖추고 땅에 착륙하였다. 우주군 부사령관 존 준장은 급히 미국 대통령에게 목표 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밤 9시 반경에 도착하였으나 백야 현상 때문인지 대낮처럼 밝았다. 각 편대장을 위시하여 승무원들은 기내식으로 식사를 한 후 커피를 들며 휴식하였다. 도착하자마자 부사령관 존 준장은 영국 공군 소형 우주선의 안내로 즉시 투명 망토 소재를 입힌 첩보용 드론을 땅속 아리아니에 보냈다. 이 첩보용 드론에는 로봇이 타고 있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첩보 활동을 하는 로봇으로부터 사진 전송이 있었으며 작전 본부장은 즉시 이 사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진을 정밀 분석하자 아리아니 지역이 미사일 기지 4곳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작전 본부장이 각 편대장에게 이 자료를 각각 전송해 주었다. 7시간 후에 첩보 드론이 무사히 돌아왔으며 이로써 투명 망토의 소재를 입힌 첩보 드론의 성능을 입증해 주었다. 10시 반에 연합군 전투대원들의 전략회의를 소집하였다. 작전본부장이 일어나 사회를 보았다. 지금으로부터 연합군 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사령관께서 공격 명령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 준장이 빨간색 1급 비밀 봉투를 개봉하더니 아리안이 공격 명령서를 낭독하였다. 아리안이 공격에 나선 장병 여러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린다. 제1편대 공격 목표는 아리안이 입구로부터 50km 지역의 수폭을 터뜨려 국경 지역에 있는 아리안이 국경 방위군을 초토화시키는 일이다. 아리안이 지역에 들어가면 고도 200m를 유지하며 빠른 속도로 진입하라. 수폭을 탑재한 유인 우주선은 목표 지점에서 급상승하다가 3000m까지 상승한 후 수폭을 투하하고 고도 600m 높이에서 수폭을 폭발시켜라. 그 후 편대장은 정찰 무인선과 함께 본국으로 귀환하라. 제1편대의 수폭 투하 지점은 입구로부터 50km 지점, 2편대는 150km 지점, 그리고 3편대는 300km 지점, 4편대는 400km, 5편대는 500km 지점으로 한다. 적기가 나타나면 무조건 레이저로 선제 공격하고 적기가 대형 우주선일 경우 미사일로 공격하라. 모든 편대는 제1편대로부터 시작하여 각각 10분 간격으로 공격한다. 온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 연합군의 명예를 위해 꼭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부사령관의 낭독이 끝난 후 각 편대장에게 공격 명령서를 배부하였다. 연합군 작전본부장이 일어나 말하였다. 취침 시간은 밤 11시로부터 새벽 5시까지이고 식사 후 공격 출동 시간은 오전 6시입니다. 아리안이 도착 후 최초 제1편대의 공격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드디어 작전본부장이 새벽 5시에 각 편대장에게 기상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다. 새벽 5시이지만 여전히 바깥은 대낮처럼 밝은 여름 날씨였다. 아침 6시에 부사령관 존 준장은 전투대원 전체 회의를 소집하였다. 존 준장은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랑하는 대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지구 땅속의 다른 문명 세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구 땅속 세계를 탐험하는 개척자들이다. 땅속에 사는 거인 짐승들이나 동물은 모두 매머드급으로 덩치가 매우 크다. 거기다가 과학기술 수준이나 군사적인 전술 능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 편대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혹시 레이저 공격을 받아 기체에 파손이 있을 경우 비상 버튼을 누른 후 최고 속도로 수직 상승하라. 그와 동시에 맨 아래 1단계 바닥체를 분리하여 버려라. 어느 높이에서든지 곧이어 수직으로 8,000m까지 급상승한 후 수폭을 투하하고 600m 상공에서 폭파한 후 다시 2단계 몸체를 분리하도록 하라. 비상 버튼 누름과 동시에 3단계 엔진도 동시에 작동하므로 제군들은 3단계 엔진만으로 고속 질주하여 고국으로 귀환하도록 하라. 항상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내가 바라기는 이번 아리아니 공격은 예측 불허 상황이 많으므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리아니 공격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수시로 창조의 신을 바라보라. 그리고 돌발 사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외쳐라. 본인은 여기 있는 모든 대원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환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지금 시간으로부터 20분 후에 출발한다. God bless you. 우주군 부사령관 존 준장은 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포옹하며 말해주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승리하고 돌아오라. 파이팅. 몇몇 대원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였다. 존 준장은 출발 5분 전을 알리라고 작전 본부장에게 말하였다. 이어서 출발 1분 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후 기다렸다가 존 준장은 출발 명령을 내렸다. 드디어 지하 문명 세계 아리아니를 공격하기 위해 제1편대가 출발하였다. 작전본부장은 고도를 50m로 유지하도록 말하였고 각 편대에게 10분 간격으로 출발하라고 명령하였다. 작전본부장은 아리아니 입구까지 안내할 영국 공군에 연락하였다. 맨 앞에 있는 영국 공군 소형 우주선을 따라 제1편대가 바짝 뒤따라갔으며 1시간 후에 아리아니에 들어가는 커다란 공동이 보이는 지역까지 도착하였다. 안내하던 영국 우주선 기장은 오른팔로 큰 원을 그리며 신호를 보낸 후 멀리 사라졌다. 부사령관 존 준장은 연합군 제1편대장으로부터 아리아니 입구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1편대장은 오케이 로 응답하며 커다란 공동 속에 있는 아리아니로 빨려 들어간 듯 질주해 들어갔다. 10분 간격으로 각 편대가 출발하였다. 아리아니에서는 거인들이 아침에 기상하거나 식사하는 시간이었다. 연합군이 고도 50m로 저공 비행으로 침공했기 때문인지 적군에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제1편대가 40km 정도 진입했을 때 정찰하는 아리아니 공군 우주선 2대가 1km 전방에 나타났다. 맨 앞에 있는 무인 우주선에서 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순식간에 적기 우주선 한 대가 공중에서 폭발하며 추락하였다. 다른 적기 한 대가 멀리 사라졌으며 곧바로 20여 대의 적기 우주선이 멀리서 몰려오는 것이 제1편대장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즉시 제1편대장은 부사령관 존 준장에게 적기가 20여 대가 나타났음을 보고 하였다. 제1편대장은 비상벨을 누르고 무인 드론 7대로 하여금 정찰 레이더에 포착된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돌진 명령을 내렸다. 각 무인 드론은 적의 미사일 기지와 군사시설을 향해 돌진하였고 자폭하며 폭발하였다. 이어서 제1편대장이 탄 유인 우주선은 최대 속력으로 수직으로 급상승하다가 3000m에 도달할 때 수폭을 투하하였다. 순간 제1편대장이 계기판을 보았을 때 고도 600m에서 수폭이 폭발된 것을 확인하였다. 즉시 제1편대장은 총사령관에게 국경 40km 상공에서 수폭 투하가 성공한 것을 보고하였다. 수폭이 폭발하자 강력한 불빛이 번쩍이면서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숨을 멈추듯 죽어갔으며 곳곳에서 화염에 휩싸였다. 한동안 지상 500m 상공에 버섯구름이 생겼으며 점차 방사능으로 오염된 구름이 사방으로 번져갔다. 이로 인하여 아리아니 국경으로부터 100km 지역은 순간적으로 불모지로 변하고 말았다.
이 사이에 제1편대 유인 우주선은 무인 정찰기 2대와 함께 3000m 상공의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국경의 커다란 공동지역을 거쳐 미국 알래스카를 향하여 비행하였다. 이어서 제2편대가 아리아니 지역으로 신속하게 들어갔으며 수폭으로 화염에 휩싸인 방사능 오염 지역을 지나 목표 지점을 향하고 있었다. 다시 제2편대에서도 150km 지점에서 수폭을 폭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아리아니 국방부에서는 정체불명의 우주선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자 경악하였다. 즉시 콩 장군에게 상황 보고를 하였으며 긴급 비상전략회의를 소집하였다. 비상전략회의를 시작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급한 보고가 국방부와 콩 장군에게 보고가 다시 접수되었다. 세 번째로 국경으로부터 300km 지역에서 대형 수소 폭탄이 폭발하였고 네 번째로 국경으로부터 400km 지역에서 대형 수소 폭탄이 폭발하였으며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다는 급한 보고였다. 콩 장군은 즉시 국방장관을 불러 국경 공동지역의 정예부대를 급파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우주군 부사령관이 탄 제5편대의 우주선이 국경으로 진입하려고 공동지역 근처 20km 근처에 접근했을 때 레이더에 적어도 300대 이상이 적 우주선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부사령관 존 준장은 긴급하게 연합군 본부에 긴급사항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본부에서는 제5편대는 공격을 중단하고 귀환하라는 연락을 하였다. 부사령관이 탄 제5편대는 아리안이 공격을 포기하고 하는 수없이 기술을 돌려 알래스카를 향하여 저공으로 쾌속 질주하였다. 알래스카 공군 기지에 도착해보니 제1편대에서 제4편대 우주선과 기장들이 무사하게 귀환하였다. 결국 4개 편대에서 4개의 수소폭탄을 아리아니 지역에 폭발시켰으며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연합군의 아리아니 기습 공격은 대승이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미국 대통령은 급히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러시아 정상들에게 승전 소식을 알렸다. 당분간 언론에는 알리지 않고 관망하기로 하였다. 지구연합군이 아리아니를 핵 공격을 한 지 3시간 후에 아리아니 최고 지도자 콩 장군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였다. 먼저 피해 상황을 파악하였으나 원체 피해 규모가 큰지라 자세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데 여러 날이 걸렸다. 국방장관이 지도를 보이면서 잠정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하였다. 국방부 보고에 의하면 인구 1만 명 이상 되는 도시 50곳이 피폭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사망 및 행방불명 200만 명, 부상자 및 방사능 피폭자 600만 명이었다. 아리아니 국경지대가 피폭으로 군대 주둔 불가, 주거 불가, 농작물의 재배 불가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이어서 거인 짐승 정부의 국가정보국장의 보고가 있었다. 적군의 공격은 20 정상회의에서 결의하여 추진되었고 연합군 공격의 주동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고 지목하였다. 콩 장군은 국방장관과 정보국장의 보고를 듣자 극도로 흥분하면서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지구 땅에 사는 인간들이 우리 아리안이 성스러운 땅을 핵으로 공격. 하다니 원통하고 분하도다. 아리안이 공격은 바로 세계 정부에 대한 도발이고 나에게 대한 도전이다. 감히 아리안이 본국을 공격하다니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나의 전사들아, 지하에 숨겨둔 수폭으로 지구 땅에 사는 인간들을 쓸어버려라.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듣자 국방부 간부들이 G20 나라를 수폭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며 콩 장군의 허락을 받았다. 아리안이 핵 공격에 대한 정보는 쌍방의 비밀에 붙이고 있었으나 미국과 영국 주요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G20 정상들이 힘을 합하여 지구 땅속에 있는 아리아니 지역에 핵 공격을 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를 하였다. 그와 아울러 CNN이나 폭스TV에서는
각국 시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세계 짐승 정부에서 한 달 내로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크게 보도하였다. 그리고 G20 나라와 세계 짐승 정부와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한 것이며 세계에 유례없는 핵전쟁에 접어들 것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지요?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미스터리 4 땅속 거인과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네 번째 이야기. 거인 짐승이 수폭으로 공격하다를 소개합니다. 어메이징 소설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북립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정가는 15,300원입니다. 특별히 교보문고나 북립 출판사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